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책 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이 그룹에 대해서 본사의 뭐 임원이 엘리트 그룹이죠. 이렇게 평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그룹 손소영 대표님이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해 주신 것도 되게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걸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늘 마음 써주고 신경 써주셔서 이게 지속성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독서명언 한마디, 늘 고민입니다. 어떤 문장으로 이걸 정리할까 하고 저자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 독서명언 18번째입니다. 책은 우주다.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되게 지엽적이잖아요. 살다 보니까 사람도 다람쥐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쳇바퀴 돌듯이 자기의 우주 안에서 이렇게 돌다가 가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을 보면서 내가 아닌 누군가의 우주를 내가 경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살다 간 과거의 어떤 선조의 우주, 그분이 겪었던 세상을 경험도 하고요. 내가 만날 수 없는 미국, 뭐 유럽에 있는 어떤 작가의 우주를 내가 경험도 하고, 동영상하고는 또 다른 텍스트의 맛과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은 우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마도 우리 이재덕 리더님의 이재덕 작가님의 우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주 안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에너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워낙 에너지가 사실은 제가 25회 독서 경영 지내가면서 오늘처럼 걱정 안 된 경우가 처음입니다. 강의를 들어보고 제가 작가를 초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 합니다. 이분이 강의 잘할까 이런. 근데 리허설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냥 하시죠 그러고. 그래서 오늘만큼 편하게 초대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교보문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책의 그 소개를 정리를 통한 새로운 인생 이 말이 저는 무서웠습니다. 정리할 것인가, 정리당할 것인가. 이 대기업의 직원들이 들으면 오싹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리 안 당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게 뭐 서류나 청소뿐만이 아니고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면 어느 분야에서도 집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성과가 난다는 것. 우리 PM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정리가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써낸 이재덕 작가님을 큰 박수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세요. 예, 음성이 안 켜졌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뭐 맨날 매니저로 뵙다가 오늘은 초정리력 저자 특강 강의를 맡은 이재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를 못 해줬네요. 이재덕, 네, 이재덕 힘! 좋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힘이 쫙 빠지는 느낌. 예, 오늘 우리 이걸 김하준 깜빡했네요. 김하준 대표님 오늘 너무 막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튼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긴장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일단 저는 12년 전에 이 공간이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저한테 이제 두 번째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규영 대표님, 지금은 상위 스폰서이자 제 인생의 이제 멘토인 강규영 대표님, 유경희 전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랑 우리 저 닮은 8살짜리 우리 이준후, 차기 CL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후원하고 있는 아들내미,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저한테 어찌 보면 참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손서영 대표님, 그리고 조이그룹 모든 식구들, 우리 힘들 때마다 저한테 이제 정리력을 좀 주신 분이 저는 우리 또 정다겸 매니저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좀 잘 뚫어주셔가지고, 5년 동안 혈액순환이 막힐 때마다, 동맥경화 될 때마다 도움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압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을 좀 다 사진을 담지 못했지만, 사실 저는 손서영 대표님 메리케이 할 때 어쩌다 도구 책을 가지고 저자택강을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96kg 나갈 정도로 정말 자기관리 안 되는 자기관리 강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PM을 만나서 두 번째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어쩌다 도구라는 책을 들고 우리 손서영 대표님 조이그룹에 노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PM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책인 초정리력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애플시드 북스가 저희 회사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우리 매니저님들이 그냥 3P 자기경영연구소 강경 대표님 애플시드 북스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우리 조이그룹에 이런 괜찮은 교육회사, 그리고 괜찮은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좀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리력하고 무슨 연관이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정리력은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본질, 집중이라는 이 키워드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나름 12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M이란 것도 결국 핵심이 뭐고 본질이 뭐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집중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는 회사도 잘 모르겠고 제품도 잘 모르니까 그냥 제품의 증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0일 동안 18kg 정도 감량이 됐는데, 요새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워낙 강해졌으니까 살짝 낮춰가지고 저는 있는 팩트를 그대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기보다 여튼 열심히 전했을 뿐인데,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지금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도구라는 책을 제가 먼저 출판을 했는데, 얘는 이제 감성적인 맞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정리력은 애가 엄청나게 좀 스킬 중심의 좀 이성적인 둘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첫째와 둘째가 나오게 된 책이 저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 힘, 네, 이게 비전적인 부모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3년도, 그러니까 12년 전에 제가 어떤 교육을 듣고, 이 3P 자기경영연구소의 교육을 듣고, 이 문장을 새기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집중을 하게 됐고요.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니고 지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지치지 않는가라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명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1월 26일 날, 2013년 1월 26일 날 이 문장이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은 제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거든요. 나 이제 득은 3P 바인더와 독서의 위대함을 나누며, 이제는 이제 PM이라는 것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이 문장을 적고 그 당시에는 보험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보험을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던 이기적인 사람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마감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장이 제 가슴에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도구란 책에 제 흑역사, 제 좀 어두웠던 과거를 흑의 역사, 밝고 토양처럼 밝고 일어났기 때문에 흑 역사라고 한번 해봤고요. 그 도구가 본계적 독서, 오늘 하는 초정리력, 그리고 바인더, 그리고 이제 우리 소그룹 미팅을 진행하는 개념의 나비 모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든 이 3장의 정리력을 파고들어서 나온 게 오늘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책에 어머니 추천사를 좀 싣고 싶었는데 이 마케팅이잖아요. 뭔가 좀 가슴 따뜻한 독서 경영인 것처럼 가슴 따뜻한 어머니의 말을 좀 담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왔는데 내 아들 이재덕 두 번째 초정리력 책을 읽으면서
힘겨웠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은 좀 정리하고 나은 인생 멋지게 정리하면서 아들의 애니저가 될 것입니다. 네, 오탈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 현대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아들 이재덕이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책을 드렸을 때 주셨고 어머니가 그래도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책을 다 읽으셨습니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보내주셨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니 오늘은 제가 책을 다 읽었네. 네, 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이런 지혜로운 글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항상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자.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가 라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나왔을 때 이렇게 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1장은 저의 아이스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장, 3장, 4장은 제가 이 인생을 바꾸게 된 이 서바인더, 그러니까 3B 바인더의 이 보조 바인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문장은 한번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개선될 수 있다. 제 책의 앞 날개에 보시면 제일 첫 문장이 프로세스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는 PM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들이대봤습니다. 일단 연락드리고 일단 만나보고 일단 쇼더 플랜 해봤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안 됐겠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오토십을 엄청나게 등록을 잘했습니다. 근데 1년 딱 지나서 우리 손세영 대표님이 저희 3P 조직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P는 강의 너무 잘해요. 회사 제품 정말 잘한다. 자, 근데 PM의 핵심은 좀 비전과 마케팅 플랜에 있습니다. 라는 걸 저는 1년 지나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설픈 실패를 거듭하면서 1년차, 2년차 이런 식으로 과정을 개선해서 지금의 어떤 느낌으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과정이 2장, 3장, 4장의 정리, 정돈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읽길 추천드릴게요. 2장, 3장, 4장. 자, 근데 특히나 우리 조이 가족들한테는 5장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1장에서 4장은 나중에 진짜 시간이 나오면 읽으시고요. 시간이 없더라도 읽으셔야 되는 게 바로 5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진 정리력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진 정리력은 뭐냐면 저는 제 아이스토리뿐만 아니고 저희 그룹의 아이스토리 한 몇백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을 우리 열심히 찍어가지고 휴대폰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걸 바로 PPT로 넣어가지고 출력하면 서바인더 한 권 만들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아이스토리만 가지고 그냥 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드리면 도대체 뭘 했길래요. 관심을 가지는 순간에 그때 제품이나 이런 샘플을 주면서 그렇게 상담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 9가지 정리력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내한테 필요한 우선순위 중심으로 발췌독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또 이 저자 특강의 매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숨은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특히나 2번째, 3번째 이 키워드를 이해하시면 PM 사업의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원래 이제 오프라인이면 좀 소통을 하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번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보 1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입으로 같이 외쳐주세요. 3보 1패. 아, 예, 우리 손세영 대표님, 김재희 대표님 다 읽어주시니까 안 따라하는 사람 뭐합니까? 우리 상위 리더들도 하건데. 자, 그리고 사전 업무입니다. 사전 업무. 이 사전 업무는요, 뒤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줌 교육을 듣고 앞으로 있을 어떤 신규 OT나 이런 교육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리더가 되면 교육을 듣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 보면 나중에 급한 일이 줄어들어요. 리더가 됐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 리더가 되려고 해서 나중에 막 준비를 허겁지겁 하느냐의 차이가 요 사전 업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버전업 매뉴얼이란 건 뒤에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보 1패가 가장 심플한 버전이거든요. 보존, 보관, 보류, 폐기 요 4가지 키워드를 잘 정의를 이해하시면 정리하려고 안 해도 정리가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사실 요 제일 단순한 심플한 내용만 이해하셔도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요 4가지 중에 우리가 정리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정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런히 보이는 상태가 정렬이라면 불필요한 걸 폐기하고 남아있는 소중한 것을 잘 분류해서 두고두고 꺼내 쓸 수 있는 게 정리정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요 네 단어 중에 폐기라는 걸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를 해버리면 남아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관과 보존을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폐기가 없이 보존과 보관의 개념으로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폐기를 우리 그래도 PM의 언어로 말씀드리면요. 모든 영양제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토레이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잘 폐기를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전한 상태에서 재생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때 프리미엄한 50 몇 첩의 반상을 받아들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폐기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어떤 이성적, 감성적 기준을 가지고 버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사용 빈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존. 자, 보존은요, 쉽게 얘기하면 존재, 참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재, 참고. 그러니까 얘는 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참고만 하면 되고 얘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앉아있는 공간이 있으면 앉아있는 곳에 있는 어떤 자료가 아니고 저 멀리 캐비넷이나 책장에 꽂혀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가끔씩 참고하시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관은 뭐냐면 관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그러니까 내 손 닿는 거리에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바로바로 보이는 상태가 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앉아 계신 곳이 대부분 책상일 거예요. 그러면 책상에 앉았을 때 내 손이 닿는 거리에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보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 내가 걸음을 좀 옮겨가지고 가지고 오는 자료가 보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요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면 7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7번. 보관은 손 닿는 거리에 책상 앞에 있는 거라면 보존은 저 멀리 있어가지고 가끔씩 참고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 이해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 받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요 보관과 보존을 우리가 서류 정리를 통해서 모든 것에 적용한다라는 관점으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지금 거리에 있으면서 수시로 봐야 되는 핵심 리더는 보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십을 드시고 있는 소비자들이 보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분주하기는 엄청 바쁩니다. 많이는 만나거든요. 근데 진짜 만나야 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냐? 핵심 리더를 정기적인 미팅을 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느냐? 그게 보관과 보존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폐기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쇼더 플랜에 나오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빈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 배를 막 보관 보존하는 게 아니고 잘 폐기해 놓고 나중에 천천히 또 시간이 되면 복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류, 요 임시 보관의 개념인데 요때 중요한 건 이 자료에다가 날짜를 꼭 적어 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날짜. 그래서 날짜가 적는 순간 얘가 이제 유효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생기니까 우리 음식물이 냉장고에서 썩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모하시는 것도 우측 상단에다가 오늘의 날짜를 한번 적어 보시면 이 메모가 이제 생명력이 생기는 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자택가 하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폐기. 폐기야말로 진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건데, 요 날짜나 기한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언제 버려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한이 어느 정도 되면 잘 폐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전 업무의 주 업무와 3보 1패는 지나갔습니다. 보존, 보관, 보류, 폐기. 근데 제가 이게 짧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책에 너무 디테일하게 잘 적혀 있기 때문에 책을 한번 보셨으면 싶은 마음으로 키워드만 말씀드렸고요. 사실 제가 만약에 12년 동안 했던 어떤 성과의 원동력을 얘기하라면
저는 이 개념이에요. 사전 업무의 주 업무하거든요. 종이 한 장을 빼가지고 한번 메모를, 그림을 같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리기의 도식화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버리기는요, 일단 기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자료나 이 사람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폐기라고 했습니다. 폐기.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 않고는 시작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불필요한 걸 걷어냈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필요라는 개념은 소중한 거, 중요한 거, 감사한 거,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도 한번 메모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수는 쪼갤 수 있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고수는 쪼갤 수 있다. 와,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이제 3P에서 신규 OT를 5주 동안 우리 손세영 대표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팜플렛 있잖아요. 이 4단 팜플렛 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강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샘플 주면서 꽂아가지고 주는 정도의 종이로 쓸 수 있는데, 이 고수는요, 쪼갤 수 있다고 했잖아요. 2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예시를 들고, 그리고 그 보여주는 순서 자체도 하나의 엄청난 노하우와 비유와 프로세스가 담겨있는, 역시 고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쪼갤 수 있는 게 고수구나. 그래서 저는 요 버리기라는 도식을 쪼개봤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거 폐기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필요를 다시 한번 쪼개보세요. 어떻게? 소망과 필요라는 개념으로 쪼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망은 이런 느낌이에요.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언젠가 쓸 것 같은 게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느끼려고 하시면, 아, 요거는 가끔씩 조금 참고하면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드는요, 필요는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3보 1패하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요 필요할지도 모르고 언젠가 쓸 것 같다라는 개념은 보존일까요? 보관일까요? 보존일까요? 보관일까요? 네, 네. 이게 보존, 이 순간에도 아보를 생각하시는 김란 선배님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존이거든요. 보존. 소망은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끔씩 참고하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필요는 뭘까요? 필요는 바로 네, 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보관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관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 네, 그게 바로 휴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 그러니까 책상에 아무리 중요한 건 놔둬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휴대용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로 치면 그게 팜플렛일 수도 있고 어떤 쇼더 플랜 같은 좋은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죠? 핸드북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이거는 목숨처럼 가져가야 되는 게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명품 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휴대 중에 휴대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보존에 대한 개념을 서바인더라는 걸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꼭 바인더만이 아니고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나 이런 중요한 서류가 저는 메인 바인더 또는 중요한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 기구라고,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고수는 쪼갤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요 필요를 한 번 더 구분을 하시면 이게 지금 필요한지, 자, 어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필요해질 일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필요한 일인지 앞으로 필요해질 일인지. 자, 요거를 마케팅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어떤 제품이 팔 제품인지, 팔고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앞으로 팔릴 제품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이그룹은 모태가 어찌 보면 메리케이였잖아요. 메리케이에 우리 수많은 리더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메리케이는 화장품의
뷰티 쪽이 전문이었습니다. 뭐예요? 앞으로도 화장품 뷰티 쪽이 괜찮은 시장이었으면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앞으로 필요해질 건 뭔가요? 그게 바로 웰리스라는 거죠. 웰리스. 그래서 팔려고 하지 않아도 팔릴 앞으로의 시장을 읽었기 때문에 조이그룹이 저는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업무를 주 업무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필요해질 일을 지금부터 하는 게 사전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 리더님들은 이해가 안 되면 인상을 쓰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밝게 웃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공기가 갑자기 확 좋아졌습니다. 네. 자, 요거를 제가 도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얘는 하면 안 돼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요건 소망 업무. 요거는 이제 좀 덜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급하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필요 주 업무라면, 저는 내가 진짜 리더라면 또는 내가 진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요 B 영역 필요 사전 업무를 열심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명색이 정리력 강사가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더 플랜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도 지금 PT보다 다음 PT처럼 구성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사전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굳이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해도 어때요? 얘는 필요 사전 업무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들어도 긴가민가한데 얘는 어때요? 한눈에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고객의 언어로 써주는 거죠. 불필요한 건 폐기하시면 되겠고요. 소망 업무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필요 주 업무는 지금 정도로 유지. 근데 지금 시대는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저는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주 업무. 그리고 마지막 필요 사전 업무는 집중하고 확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 시점에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게 저는 목적이 명확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전 업무란 개념을 이해하려고 교육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걸 이해해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려면 사전 업무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봐보세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필요 사전 업무는 제 느낌에 한 EVP, PT 정도의 느낌에서 해야 될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인재 육성하는 거. 그리고 우리 오토식 계약은 잘하잖아요. 근데 뭘 잘못한다? 그걸 조금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를 미처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매달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한 해를 시작하기 이전에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는 내가 어떤 큰 컨텐츠로 갈 건지, 그리고 항상 열심히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들을 잘 생각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커다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 업무에 얼마나 힘을 집중할 수 있는지에 좌우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전 업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흔히 잘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오토십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교육도 바빠가 못 참석하고 오늘 같은 줌에도 못 들어온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 업무에만 너무 급급하다 보면. 당연히 주 업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전 업무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책을 보거나 교육을 들을 때 나름의 컨셉이나 공식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제 인생을 바꾼 공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어지간하면 다시는 줌으로 강의를 안 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 3P 비전홀에서 혼자 외롭게 강의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거든요. 네, 좀 이따가 리스토레이트를 먹고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장돼가지고 액티바이즈 엄청 많이 먹었지만 심장만 뛰고 기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전 업무의 주 업무화. 자, 근데 제가 코로나 2019년 1월 1일 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는 어찌 보면 대면을 해야지만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 조이그룹은 그때 성장했고 PM은 그때 성장했습니다. 뭘 했기 때문이죠? 사전 업무란 걸 그때부터 우리는 해냈다는 거죠. 처음부터 줌이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줌을 지금 보이나요? 저 대강당에 혼자서 마이크까지 들고 네,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하루에 3건씩 오토십 또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주 업무가 네, 편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조이그룹 우리 매니저님들을 위해서 제 노하우를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시간 내 가지고 제 느낌 이거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꽤 많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가지 정도의 사전 업무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도를 우선순위 체크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데드라인을 설정해보세요. 제가 원래 여기 막 책 쓰기도 있고 막 블로그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우리 PM에 맞게끔 제가 예시를 한번 바꿔봤는데 혹시 시간 관계상 요거는 빨리 건너뛰어도 될까요? 네. 제 책에 보면 사전 업무 사례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우리 김시원 매니저님이, 네,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급하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매니저님들이 리더가 된다면 3명의 IMM 개발 및 육성, 뭐예요? PT가 될 준비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3P가 한 7, 80명 지금 모여가지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신규 OT를 5회 프로세스를 배우고 있는데 저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배운 걸 5회 제 산하든 소그룹으로 돌리는 게 저한테는 사전 업무란 거죠. 그리고 제가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뒤에서 제가 사전 업무가 어떻게 주 업무가 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겉뒤말 아무도 모르시는 겉뒤말을 제가 30일 동안 했거든요. 걷고 뛰고 말하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밤이나 새벽이나 30일 동안 했고 오늘 제가 30일이 딱 되니까 네, 덥기도 하고 네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옷을 잘 안 벗었는데 네 잠깐 한번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 사진이 안 보이네요. 네. 네, 조금 그래도 잠깐 보셨으면 좋겠는 게 30일 정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몸무게는 안 쟀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컨텐츠는요. 내가 맨날 체크하면서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저는 30일 동안 제가 30분 이상 걷기에 집중을 했고요. 정말 신기한 게 만보 걷기를 하려고 하면 만보를 못 채운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요. 10kg를 감량한다고 하니까 저울이 안 바뀌는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30분 걷기 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30분은 매일 해냈는데 더 중요한 거 30분은 목표로 했는데 기본 1시간은 했고요. 제가 1000보를 목표로 하는데 30분 걷기를 달성하니까 거의 9,500보를 매일 걷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서 이 걷기말이라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제가 활용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업 교육에 100명 초대 및 듣게 하기 제가 확실하게는 안 재봤는데 대략 한 7, 80명 정도의 리더님들을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4월 10일 날 교육이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우리 리더님들 제 산하에 있는 파트너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드리고 만난 사람마다 조금 이제 속된 말로 멱살 잡고라도 좀 끌고 올 거예요. 왜? 듣고도 기분 나쁘면 저한테 화를 내시면 되고요. 듣고 감사하면 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경험했는데 이게 좋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관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번은 오늘 고민하면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전 업무가 뭘까? 저는 PM 사무실에 우리 대표님처럼 100명 정도의 교육장을 갖는 걸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요거를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짜를, 데드라인을 스스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이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리더 중에 리더를 타이탄이라고 하는데 타이탄들은 2가지 특징이 있다고 우리 손생 대표님께 저 배웠습니다. 타이탄들은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떤 수치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어떤 수치화된 목표를 달성하겠다 프로젝트로.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 BIM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명에게 전달을 하고요. 한 주에 3건의 오토십을 등록을 한 걸 3개월을 하다 보면 45에서 50명의 오토십이 달성이 되고 거기에 3, 6, 9, 12 어떤 액티바이저나 이런 행사를 할 때 배수가 되니까 10,000포인트 이상의 IMM이 되는 게 BIMM 프로젝트라는 거죠. 예. 그리고 프로젝트로 일을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이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탄은요.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두삼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만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두용미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용두용미. 용머리로 시작해가지고 용꼬리로 끝나는 거. 그게 조이그룹의 기본 실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두용미. 그래서
제가 다들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굳이 뛰는데 제가 막 턱주갈이 아니고 턱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 정말 못생겨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찍은 이유가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유튜브로 찍으면 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릴스 그 인스타로 하니까 바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는 제가 한번 제 걷기만 했는 걸 지금 딱 오늘자로 제가 한번 왜 오늘이 30일 됐기 때문에 걷고 뛰고 말하고 저는 요거를 요렇게 인스타에 매일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1시간 동안 제가 들고 이렇게 달리거나 뛰면서 라방을 하니까 한 10명 정도의 우리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조이그룹 선배님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기운도 받으시고 네. 막 하여튼 이렇게 좀 좋아해 주셨거든요. 네. 보시면 비 오는 날도 있었고 막 추운 날도 있었고 하기 싫은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세 번째 보면 저희 고향이 경산 반곡지거든요. 반곡지. 저희 앞에 그 있는 사진이 엄청 잘 나온 데인데 뭐냐면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일부러 멋진 공간에서 라방을 하는 거고요. 어떤 날은 필 받아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날 너무 필 받아가지고 라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손 대표님을 모시고 할 수도 있지만 손수행 대표님하고 라방 해가지고 대표님 한 10분만 잠깐 저하고 라방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엄청나게 뭔가 살아있는 어떤 이야기를 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제 몸이 거의 무슨 고무줄이거든요. 막 쪘다 뺐다 장난 아닙니다. 근데 리더님들 요거 적어 놓으세요. 저는 이제 턴키를 깨달았습니다. 완전 치트키를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그러니까 살 몇 킬로를 며칠 만에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이면 살은 빼는 게 아니고 빠지는 거란 거죠. 그래서 제가 유의미하게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1박 3일 동안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가가지고, 네, 열심히, 치맥, 네, 네. 그때 이제 막, 조이그룹 차원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막 디톡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싱가포르에 갔다 와가지고 하겠다 하면서, 네, 막 얼굴 아시겠죠?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처음에 막, 아가 부어 있는 거예요. 부어 치킨을 엄청나게 먹었는 것 같아요. 막 부어 있는데, 예, 찍었습니다. 왜? 날 것이잖아, 날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좀 아침에 일어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광고 아닌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트라인 모자를 쓰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누가 찍어줬는데 일단 사진 찍을 거면 어플 쓰세요. 어플. 왜 이렇게 못생기게 찍었습니까? 근데 이 못생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조금 더 참해 화장실 가서 찍었는데 아가 자꾸 부어 있어요. 붓기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목도리도 저는 이거 윈터 리더십 갔다 와가지고 정말 수시로 차고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 특유의 이제 에너지를 하고 또 이번에 우리 불암산에 갔을 때도 이때부터 이제 살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항상 찍거든요. 네, 그러다가 강의를 했는데 여기 한 20일 정도 됐나? 강의를 해서 사진 찍었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도 좀 확 날씬해지. 그러니까 살이 몇 킬로 빠진지 제가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애가 엄청나게 터미남 뭐니?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모자 쓰고 방곡제 찍었고요. 네. 요 날은 이제 또 대구에 이제 후원을 갔을 때 네, 잠깐 찍었는데 그냥 괜찮아 보여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네,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 제가 우리 신상희 매니저님 뵈러 그 창원에 갔다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대구 갔다가 창원 갔다가 청주 갔다가 이제 한국이 아니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워낙에 이렇게 뭔가 좀 기세가 기력이 좋아지니까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날이 창원 갔다가 올라왔는 새벽에 모습이고요. 오늘자 사진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오늘 저희가 요 강의를 들었는데 오신 매니저님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외람되지만 지금 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정도 했는데 저는 30일 했지만 그 몸무게를 재지 않을 거거든요. 한 달 정도 더 할 겁니다. 그리고는 몸무게가 사실 저한테 핵심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고
꾸준히 해서 기세가 좋아지고 기운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마케팅으로 적용하냐면요. 자, 리더님들 목적이 있는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열심히 뛴 게 아니고요. 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조금 스토리를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소도 바꾸고 모자도 쓰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자, 근데 제일 핵심은요. 스토리와 이게 있으면 좋습니다. 스토리 플러스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일부러 제가 요 기간 동안은 다른 걸 덜 먹고 일부러 제가 요렇게 먹어봤어요. 자, 요거는 사진 하나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조이그룹 우리 매니저님들. 아침에 원래는 저는 그 제네레이션도 먹고 다른 것도 먹는데 제가 만약에 모든 거 먹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못 따라하겠지, 따라하지 마세요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서도 저는 여기서 핵심은 피트니스 드링크를 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꾸준히 챙겨 먹었고요. 정말 신기한 건요. 30분만 뛰려고 갔는데 몸이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냥 30분 기본으로 뛰고 2만 보, 15,000보 걷는 날이 허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말이란 게 그냥 단순히 뛰는 게 아니었고 사전 업무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뛰고 하는 그런 30일 동안의 일정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제 걷기말 챌린지를 모집해가지고 2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복용해 봅시다. 그리고 미션을 걸 거예요. 2주 동안 해서 5kg나 몇 킬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은 제가 뭐 제품값을 준다든지 뭐 제품을 하나 더 선물로 준다든지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계를 해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전업 매뉴얼. 네. 자, 버전업 매뉴얼은 쉽게 0.1에서 3.0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외람되지만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서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가지고 네. 제가 요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이 정리력이라는 책이 사실은 8시간 수업입니다. 그 수업을 제가 이제 책으로 낸 건데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제 인생을 바꿔준 0.1 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할 때요. 생각을 자꾸 손을 통해 가지고 현실화를 시킵니다. 꿈을 현실화시키고 독서를 현실화시키고 실행을 현실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끄적끄적 적은 0.1을 바탕으로 잘 보이게 하는 1.0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PPT에 가장 좀 기본적인 어떤 글자를 넣어가지고 기본 틀을 만든 다음에 뭐래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거나 저희 회사에 디자인 팀장님이 있으면 그 디자인을 부탁하면 이렇게 멋진 강연이 나오더란 거죠. 자, 항상 이렇게 종이 위에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나를 만들 때 그냥 열심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이미지 그리고 키워드를 딱 적어 봅니다. 메모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듯이 막 하거든요. 자, 이게 0.1 버전이고요. 이게 어떤 컨텐츠가 되면 이런 미팅 노트라는 양식지, 아이디어 노트, 프로젝트 노트, 성과 노트, R&D 문제 해결 노트, 매뉴얼 노트, 본계정 노트, 스크랩 노트 해서 이런 8종의 정리력 관련된 노트가 손끝으로 끄적끄적 해서 나온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초정리력을 버전업 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0.1에서 3.0이 있는데 0.1은 뭐예요? 손으로 쓴 거고요. 그걸 엑셀이나 한글이나 타이핑을 친 게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이 지금 하고 있는 요 PP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3.0은 뭔가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초정리력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도록 한번 요거의 컨셉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씨앗을 뿌리셨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씨앗, 글씨를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명료하게 좀 잘 보이게 복제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좀 더 명확한 디자인이 들어가서 제안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요 3.0이 되면 이건 컨텐츠가 돼서 수익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하준 대표님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이론만 난무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
리더님들을 위해서 이제는 캡처, 지금까지 캡처 하셨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캡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고 교육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이런 타이핑도 치지만 저는 손으로 적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이핑을 칠 때는 8가지 손가락 운동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육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손으로 쓰면 자, 요거는 제가 맞추는 분께 어, 네, 어쩌다 도하고 초쟁력 책 2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몇 개 정도일까요? 요 손으로 쓰면 몇 개 정도의 손가락 움직임이 수반될까요? 자, 3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이런 말 하지 말고 100개보다 많고요. 120개보다 많고요. 400개보다 많습니다. 500개보다 많습니다. 자, 참고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 나오거든요. 네, 정답 나왔습니다. 자, 매니저님도 그만 올려주십시오. 자, 어느 분이고, 아까, 예, 바로 1만 가지 움직임이 수반되고요. 네, 우리 한현우 매니저님, 네, 제 사나니까 없던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더님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뭐 10,00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타이핑 칠 때, 애착이 가고, 열심히 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동화가 되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막 됩니다. 근데 손으로 쓸 때, 지금, 리더님들 지금 그 메모했는 거 잠깐만 봐보세요. 진짜, 잠깐만 봐보세요. 내가 쓴 메모 잠깐만 자세하게 봐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내가 했는 메모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이 애착과, 이 헌신과, 이 의욕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조이그룹의 슬로건이 뭐겠습니까? 정성이 실력이라면서요. 정성이 실력이라면서요. 그럼 뭐예요? 손끝에 힘을 믿고 우리가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도 한 장 보상을 그리든 책에 줄을 치든 이 정성스러운 1만 가지 움직임이 수반되는 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손끝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작할 때 이 위클리 라이트 플래너에다가 첫 장에 이거부터 적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 리스트를 이렇게 적었고요.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하나하나씩 같이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이그룹은요. 저는 이게 기본 값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가보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 IMM 되고 월드 투어 하면 태국 가고 이런 데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적으세요. 생각하면요.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적으시면요. 실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되고 싶은 건 뭔가요? GPT 6월달 큰일 났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PPT 12월, 그리고 PM 코리아의 핵심 강사가 되겠다. 뭐 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저는 사선 끄었습니다. 일단 생각했으니까 저는 즉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사선을 껐거든요. 자, 그리고 갖고 싶은 것에 PM 리더 IMM 100명, 현재는 뭐 66명이었으면 VP 30명, EVP 몇 명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꿈 리스트를 적은 다음에 연간 계획으로 이렇게 1년의 농사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특히나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연간 계획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고수는 잘게 쪼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월간에 이렇게 옮겨 적어 뒀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사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저는 이것도 하세요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적어도 뭔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월간 목표에 이렇게 오토십 50명, 액션팩 10세트, 풀패키지 5명, 월말 프로포션, 뭐 피트니스 드링크 요걸 여기에 목표 칸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아보 20건 유지하고 신규 아보 12건 달성하고 만약 이번 달에 뷰티가 나오면 뷰티 5+1을 10세트를 달성하겠다는 걸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애착과 헌신과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내가 7,000보, 10,000보는 부담스럽습니다. 7,000보 걷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보고 까치발 요 100번 정도 하고 그리고 뭐 나만의 어떤 그 다이어트 비법 있으면 복용해 보시고요. 건강도서 많이 말고 이번 달에 한 2권 일단 읽자. 네트워크 책 2권 읽고 레벨업 교육, 모교 베이직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조이 줌 미팅 같은 걸 적어놓고 시작하시라는 거죠. 이게 월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주간은 이거야말로 우리 리더님들께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론보다 요거 나중에 사진 찍어놓고 한번 그대로 따라 옮겨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칸에다가 오토십 5건 체크. 네. 그리고 신규 아보 1건 달성, 뷰티 5+1 달성. 이렇게 3일 단위 목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목금토일에 또 3일 단위 목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실행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잘게 쪼개면 기존 아보 2건 TL, 그러니까 기존 아보하고 연락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아보를 내가 하루에 1건은 클로징 하겠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안 해도 됩니다. 못 해도 됩니다. 적어 놓으면 할 확률이, 해낼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 그리고 뷰티도 5+1. 이번에 우리 오늘 제이슈츠가 나왔잖아요. 오늘 당장 적어보세요. 목금토일 제이슈츠 5+1. 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이 책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일주일 동안 읽으면 거진 한 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중요한 행사 같은 것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 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마감할 때 조금 오바인 거 알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게 바인드가 됐던 어떤 일지를 적을 때, 뭘 기록해야 되지? 라고 하면 적을 게 별로 없거든요. 요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 나중에 우리 리더님들이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파트너들한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보여지는 리더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문장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책이거든요. 그리고 코덱스 레스트라고 하는 제일 비싼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제일 비싼 책인 살바토르 문디하고 제일 비싼 예술 작품 그림인 코덱스 레스터가 한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그게 바로 다빈치 선생입니다. 다빈치 선생. 그러니까 다빈치 선생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정을 받지만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거장이 항상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했던 메시지가 저는 한 2년 전부터 이 문장을 제 가슴에 생기고 그러니까 집중을 이 문장이 하고 있고요. 우리 리더님들 장인 마인드셋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마인드셋은 오늘 책 읽고 강의 들어가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팍 올라가지고 오늘만 열심히 하는 게 열정 마인드셋이라면 잘하는 사람들은요 롱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저는 장인 마인드셋이라고 하고요. 우리 리더님들이 오늘 요 문장을 요번 남은 5일 동안 계속 한번 되뇌보세요. 저는 요거 2년 전부터 항상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자, 요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계속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드가 우리는 전수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책들 한번 잘 읽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나름 요 강의안이 한 100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신청하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제가 DM으로 요 PDF 자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이그룹의 이재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줌으로 하는 걸 오세게 하시는 것 같더니 자가 발전이 아니고 자가 발동이 걸리셔가지고 역시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강규영 대표님이 DNA가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유전이 되고 또 나름대로 우주로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 계실까요? 손 아니면 채팅창에 넣어줘서 좋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그렇게 넘치는지 뭐 이런 질문도 좋고 감사한다. 책 사야겠네요. 예. 그리고 그 우리 조이그룹의 PT상 리더님들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조이그룹은 제가 비용 안 받고 진짜 밥 한 끼 사주시면 특강 언제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그룹 우리 매니저님들한테는 저는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보면 요거보다 한 6배 정도 더 좋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여도 인간은 아날로그인 것 같아요. 뭐 옛말에 님을 봐야 뽕을 딴다고 하듯이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최고의 만남, 최고의 강의 같습니다. 예. 뭐 칭찬만 계속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명강사. I love you, 조이. 예, 좋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어, 오늘은 예, 음, 이 정도로 저자님께 박수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밤늦게 혼자 남으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말도 사실은 3P 우리 강경 대표님 통해서 뭐 시작된 얘기죠. 본 걸 깨닫고 적용을 하자. 저는 이제 거기 하나 더 붙여서 공유하자. 오늘 이재덕 리더님도 그동안 3P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강의했던 내용들을 우리한테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책 자체가 공유니까요. 우리가 제일 쉬운 공유가 내가 책에서 읽은 걸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화 중에 그 지혜가 좀 묻어났으면 좋겠다. 또 궁극적으로는 오늘 같은 강의라든가 책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나누는 우리 조이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많은 작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네트워크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안에 우리의 스토리가 책 한 묶음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정 대표님한테도 책 얘기하는데 책 쓰실 뜻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무르익어서 임계점이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예, 제가 요즘 그 마인드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의식에 대한 공부 관련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게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요즘 제가 하준 편지라는 글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올린 글입니다. 크리스탈 그로스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한 물질의 아주 작은 결정 입자를 어떤 용액 속에 넣어 놓으면 그 입자가 씨앗이 되어 복제를 한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인조 다이아몬드라든가 인조 루비라든가 인조 수정이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제 느낌이 뭐였냐면 물질의 입자, 무생물의 세포도 분열하고 복제를 하는구나. 무생물인데 그 무생물인데 입자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복제잖아요. 그래서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쪼개고 쪼개면 그 안에는 입자와 파동,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답니다. 죽어있는 물질이어도.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 생각과 말이 실험용 컵에 담긴 밥을 썩게 만든다는 게 이 크리스탈 그로스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내면에 들어가면 죽어있는 물질도 자르고 쪼개면 그 안에 입자와 파동이라는 살아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말이나 생각으로 나쁜 에너지 주면 나쁜 에너지가 공명이 돼서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식과 열망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현시키는 이유가 이 우리 아주 쪼갠 단위의 내면의 파동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나의 생각과 말이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이 굉장히 많은 책에서 봤던 얘기인데 이 크리스탈 그로스가 그 증거가 아닌가 하면서 제가 이 단어를 평생 내가 유념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말, 좋은 말, 자신 있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 파동이 우리 주변에 미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번 3월에도 독서 경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재덕 리더님 열변을 토하면서 함께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4월 25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